아기를 갖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부부들이 적지 않습니다. 시술을 계속 받았는데 안 되고 병원을 이제 또 답답하니까 병원을 옮겼는데 또 여성의 나이와 수정란의 자궁 내 착상률이 난임을 해결하는 열쇠라는데요. 이제 붙여준다. 그래서 착상률을 높게 해주는. 소중한 아기와의 만남을 준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의료진과 난임으로 고민하는 부부에게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난임 전문 병원에서 만난 30대 중반의 신현옥 씨 부부. 결혼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병원을 찾았습니다. 난임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난임은 피임을 하지 않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도 불구하고 35세 미만에서는 1년 이내, 35세 이상에서는 6개월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요즘 들어 부쩍 심리적인 불안 증세를 보이는 현옥 씨. 작고 예쁜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하트 뭐야, 하트. 예쁘다. 가임기를 택해 병원에 온 아내는 임신 여부를 알 수 있는 피검사를 위해 체열부터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궁벽에 수정란이 착상되면 피검사 수치가 올라가고 여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된답니다. 현옥 씨는 임신이 늦어지는 이유를 판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신현옥 씨의 검사 결과를 받아 정밀하게 분석한 사람은 난임 전문의인 최범채 원장입니다. 우리가 검사를 다 남성측, 여성측 다 해봤는데 자궁하고 난소, 나팔관 모양인데 우리가 임신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나팔관이 정상이어야 된다. 근데 나팔관은 정상이 돼요. 자궁 두께 끝나시고 다 좋은데 난소 크기가 좀 작아요. 정상보다. 다행히도 나팔관과 자궁에는 이상이 없지만 난소 크기가 정상인보다 작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여기 초음파를 보니까 난소 모양이 좀 작기는 하는데 지금 오른쪽의 난소는 좀 작으세요, 많이. 근데 왼쪽의 난소는 우리가 배란 관찰을 해보니까 그래도 3개 정도 잘 자라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적절하게 배란 유도를 하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아요. 그분들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배란이 잘 되는 왼쪽의 난소를 자극하면 임신에 성공할 수 있지만 현옥 씨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난임 치료를 서둘러야 한답니다. 임신을 아주 계획적으로 적극적으로 임신을 해야 돼요. 바꿔 말하면 인공수정보다는 시원하게 하는 게 더 훨씬 유리하죠. 그리고 아이는 하나만 낳을 게 아니잖아요. 네. 둘도 낳고 셋도 낳고 그래야 되겠죠. 부부에게 당장 필요한 처방은 무엇일까요? 그들 부부는 일단 여성이 슬기롭게 월경 주기가 짧아진 거를 본인이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AMH라는 난소 나이 검사를 해보니까 지금 실제 나이보다 상당히 난소 나이가 높아요. 그래서 남편도 이제 정액 검사에서 약간 약한 부분이 있어서 시험관하기를 추천했습니다. 아내의 난소가 작고 난소 나이도 높은 데다 남편의 정자 활동도 약한 만큼 시험과 나기 시술을 받아보기로 했는데요. 결혼도 늦었고 그러다 이제 난소 기능 저하라는 진단을 받아서 조금 많이 놀랬고 그래도 아직은 더 시도해 볼 만하고 내가 너무 그 난소 기능 저하라는 진단에 많이 힘들어서 했던 것 같아서 이제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난자 하나라도 얻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나기 시술은 나팔관이 막혀 난자를 배출하지 못하거나 자궁 내막증 등의 질환으로 체내 수정이 불편한 난임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치료법입니다.
아내에게서 성숙된 난자를 채취하고 남편에게서 활동성 강한 정액을 채취한 뒤 이를 시험관에서 수정시켜 자궁과 똑같은 환경의 배양액에서 2에서 5일 동안 배양합니다. 일정 기간 배양된 수정란을 자궁 내막에 이식해 임신이 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시험관 아기 시술의 임신 성공률은 32.2%, 즉 3번 정도 시도해서 1번 성공하는 셈인데요. 수정란을 자궁 안에 착상시키는 과정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여성의 나이와 관계가 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정란의 질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성의 나이가 임신 성공률을 좌우해요. 20대는 착상률이 60에서 한 70% 돼요. 그러지만은 나이가 30대 중반으로 오면은 40%에서 한 50%. 그런데 35세가 넘어가서 40대가 되면은 한 20%. 현옥 씨 부부는 병원 벽에 걸린 아이들 사진을 보면서 임신 성공의 희망을 키웁니다. 이 중에서 누가 제일 이뻐 보여요? 다 이쁜데요. 특정을 할 수 없죠. 쌍둥이 쌍둥이가 많네. 특히 쌍둥이가 눈에 들어오네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먹고 살기는 많이 나아졌는데 삶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 결혼한 부부들이 애를 낳기를 꺼려해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시는 여성분들도 많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혼하신 부부가 한 명을 못 낳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한 명을 못 낳고 0.97 그렇게 근데 올해는 더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32만 7천여 명. 가입 연령의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0.98명입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로 인구학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첫 아이를 임신하는 나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난임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난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가 24만 2천여 명으로 해마다 2만여 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난임 부부의 증가 추세는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 미국의 경우에는 6쌍 중 1쌍이 난임 부부라고 합니다. 광주의 난임치료병원 문화센터에서 만난 러시아인 부부도 난임 문제로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меня зовут Фионина Наталья, я из России, город Находка, мне 34 года. Добрый день, меня зовут Задорожный Михаил, 56 лет, Находка. 미카일 나탈리아 부부 역시 자연 임신에 실패한 뒤 블라디보스톡에서 난임 진단을 받았습니다. Мы находимся в всей клинике по одной простой причине. Максимум доверия к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у тех людей,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в этой клинике. И понимание вопроса, что в других учреждениях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России или альтернативных мы бы не получили тако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и помощи, как здесь. Скажем, как я сегодня читал, лапидарность. 부부는 조심스럽게 임신의 희망을 되살립니다. Мы бы хотели иметь 2 детей, мальчика и девочку. Мальчика и девочку. 25년 넘게 러시아민 몽골 등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 난임 부부들을 치료해온 병원인 만큼 나탈리아 부부도 한국에서의 난임 치료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게다가 2년 전쯤엔 나탈리아의 언니가 이 병원에서 난임을 극복하고 임신에 성공하기도 했었답니다. 부정맥이랑 심박동수나 기본적인 기능 검사하는 거예요. 먼저 부정맥 및 심박동수를 점검하는 심전도 검사. 검사 결과는 즉각 최범채 전문의에게 전달됩니다. 다음으로 이루어진 체열 검사. 생리 시작 후 2, 3일 안에 해야 가장 정확한 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Крепко держите пока. 모니터로 나탈리아의 검사 결과를 꼼꼼히 확인하는 최 원장. 부부가 마라토너시거든요. 근데 남편이 이제 현지 러시아에서 코치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인이 먼저 와서 배란 유도를 하고 난자 채취 시기에 남편이 오셔서 정자를 제공해서 지금 수정 단계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에 이제 수정란을 이식하는 부부입니다. 모든 검사가 다 끝나고 원장과 상담에 들어간 나탈리아 부부. 나탈리아님이 난소 반응이 좀 약했었는데 배란 유도가 아주 잘 됐어요. 그래서 난자 채취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난자가 많이 나와서 혹시 복수도 찰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액도 치료하고 또 관찰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난자를 과다 채취하면 그 부작용으로 복수가 차오르기도 합니다. 지금 이거는 난소에서 난자가 큰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서 난자를 채취를 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많이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10여일 후에 임신이 확인되면 조금 배가 더 불편할 수는 있는데 운동도 잘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잘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탈리아 부부는 귀국하기 전에 인공수정 시술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인공수정이란 배란기에 남편의 정액을 받아 효과적인 정자의 농축을 위해 다양한 과정의 정자 처리 과정을 거친 뒤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자궁 속으로 직접 주입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인공수정은 일단 나팔관이 정상이어야 돼요. 물론 이제 배란도 정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인공수정은 원인 불명이거나 정자의 운동성이나 그리고 양, 그다음에 기형 정자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좋은 정자를 우리가 선별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를 얻어서 배란기 때 자궁 안으로 이렇게 주입해 주는 거가 달리 말해서 자궁 내 정자 주입술이라고 합니다. 상담이 끝난 뒤 입원실에서 회복 중인 부부.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에 표정이 밝습니다. 나탈리아 부부는 벌써 아기를 가진 것처럼 마냥 기쁜 마음일 텐데요. 그 무렵 회진을 돌던 최 원장이 나탈리아 부부를 찾았습니다. 불편한 건 없으시고요. Вас ничего не беспокоит? Неудобства, какие-то дискомфорт? В целом все хорошо, чуть-чуть побаливает немножечко. 배 안에 주시고 근데 전부 다 괜찮고요. 물 많이 드시고 매일 수액을 좀 맞고 그리고 혈액 수치를 봐서 혈액이 농축돼 있는가 그것도 보고 또 건강하시고 그러니까 빨리 회복되실 것 같아요. Надеюсь, что именно так все и будет. 맞아도 믿고 있어요. 그래요. 잘 회복하세요. 난임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다스려야 합니다. 아기는 세상에 나올 시간을 스스로 정한다고 합니다. 난임에 지치지 말고 부부의 금슬을 지켜나가시길 성원합니다.